사실 이 건물은 저희가 설계한 거는 아니고 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요. 들어와서 한 층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쓰다가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만들었던 모형들을 좀 쭉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진짜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정말 모형의 달인이었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희 사무실 공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근생 건물하고 비슷하게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로티 주차장을 안 만들면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100평 정도 되는 땅에서는 사실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공간들은 저희들 전시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길 가는 행인들이 이 쇼윈도우에서 이 건물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경사가 약간 져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1층 레벨이 약간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는데 면적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단차가 생기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50cm 정도의 이런 턱이 하나 생기는데 이 공간에는 저희가 일부러 약간 셋백을 시켜서 벤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제가 기분 좋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약간 앉아 계실 때 있어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앉는데 뭐 여기가 그런 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가 똑같은 높이로 오다 보면은 계단이 되고 그걸 밟고 올라가면은 저희 현관이 나오게 되죠. 네, 이 문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만들기를 원했냐면 좀 커 보이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조그만한 문으로 돼 있거나 양쪽으로 여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유리창처럼 보이게 프레임이 없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봇으로 돼 있는 저 포인트가 있는데 저거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문의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짝의 힌지가 한쪽 끝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양쪽으로 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희는 이게 한 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5분의 1 정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저희들이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열리는 문이 되고요. 닫았을 때는 그냥 큰 창문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런 장치예요. 잠금 장치. 제가 해외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설계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독립 건물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였는데 거기 들어갈 때 항상 밑에서 이렇게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긴 한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자존감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좀 중요한 데서 일을 하는구나.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지문 인식으로 해서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의 작품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스크린이 하나 있고요. 1층은 저희들이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1층에 회의실을 만들었던 이유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빨리 만날 수 있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무래도 1층이 제일 적합한 장소죠. 이곳은 저희가 회의실로 쓰기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볼 때에도 쓰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프로젝트 팀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팀들의 팀장들과 그다음에 일부 멤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여기서 디자인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앉는 자리가 저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패드가 있는 곳인데 저는 이 회의실이 좋은 게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 공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카페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들고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좀 구경하고 근데 그 행인들이 뭐 유리창이 바로 저 스트리트 바로 앞에 있으면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 필로티 주차장 때문에 한 켠은 이렇게 한 줄로 차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과 저희 사이에는 약 한 5m 정도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게 되고 여기는 좀 어둡고 길거리는 밝죠. 그러니까 이 안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바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입니다. 이 리클라이너는 집에서 쓰던 걸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보통 의자에 앉는 거 너무 좀 그래서 이 의자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회의가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앉아서 잠깐 쉬려고 갖고 온 그런 의자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의자가 하나 있고 없고가 이 공간이 다르다. 내가 거기 앉는 것보다도 거기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의자를 이제 갖고 왔고요. 지금 자주색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한, 그래서 바닥이 약간 야외처럼 보이게 하려고 잔디밭 느낌이 나는 카펫을 깔았는데 그거와 약간 보색 관계라서 더 약간 눈에 띄고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합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저희가 설계한 거는 아니고 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요. 과거에 광고 회사가 쓰던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한 층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체를 쓰게 되면서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몇 군데 바꾼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대나무 숲도 그때 만들었어요. 저희가 약 몇십 센치 정도의 주차 공간을 할애를 해서 정원을 꾸미고, 이거 뒤쪽에는 이제 실외기가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루버도 만들고, 그 루버가 또 보이면 좀 별로 안 예쁘니까 가장 좁은 면적으로 벽면을 녹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같은 걸 심고 가려서 제가 여기 잠깐씩 쉴 때에도 여기 쳐다보는 것도 꽤 작은 면적이지만은 되게 힐링이 됩니다. 네, 이 창문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싼 창문을 썼어요. 사실 이 건물을 저희가 만들 때에는 건축주들이 왔을 때 모델하우스처럼 창틀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쓴 창틀과 저 바깥에 쓰여진 창틀이 좀 달라요. 문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잡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뭐 여기는 잎회로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루버입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거죠. 하드웨어가 프랑스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드는 그런 창틀인데, 이 창틀의 특징은 이게 좀 얇아요. 그래서 이게 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산보다는 이거보다 1.5배 정도 두껍거든요. 그래서 바깥 경치가 더 잘 보이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건 더 얇은 것도 있죠. 그래서 창틀의 가격은 이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벽체도 옆에 있는 프레임이 있겠지만 그것도 벽으로 가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창틀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저희들이 디자인할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고, 지금은 이제 방충망이 있는데, 이 방충망도 사실은 필요 없을 때에는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충망이 필요 없는 겨울에도 이 방충망이 항상 창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바깥 경치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개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흰색과 몇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쓸데없는 철판 다 뜯어내고 다 깨끗하게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태가 되게 복잡해요. 테라스도 되게 많고 각 층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형태가 좀 복잡해졌는데, 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막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재료까지 너무 복잡해지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한 재료인 백색을 쓰고, 그다음에 난간이 테라스에 많았는데 그것도 다 뜯어내고서 저희가 이제 유리 난간으로 바꿔서 더 심플한 박스로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실로 꾸미는데 사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정을 다 뜯어내고, 옛날에 천정이 낮았는데 이것들을 다 뜯어내서 높아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천정고를 높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거고,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명을 이제 위로 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케아에 가가지고 잘 어울릴 만한 그러한 가구를 사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꽂이도 이케아에서 샀고, 지금 회의 테이블도 이케아에서 조그만 걸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큰 테이블처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작나무 합판 같은 느낌이 나는 밝은 색으로 돼 있어서 화이트 오크라고 하던가요, 저런 거를. 그게 여기에는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들은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뭐 건축 잡지들이 놓여지는 섹션이 있고, 제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들, 아니면은 미술과 관련된 책들, 이렇게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책을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꽂는데 이 하드카바 책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카바로 되어 있는 책들은 이게 약간 아시겠지만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특히 건축책은 사이즈가 크거든요. 사이즈가 큰 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세워놓으면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신경이 거슬려서 이제 옆으로 눕혀놓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큰 책들은 옆으로 눕혀서 정리하고, 제가 읽는 책들, 그리고 제가 자주 다시 보고 싶은 책들은 제가 5층에다 옮겨놔서 거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좋은데, 저희가 옛날에 한번 롤링페이퍼라는, 제가 유치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거가 있는데, 저희 직원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얼굴들을 다 만화로 그린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코멘트를 써서 한 장씩 갖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고등학생이었던 제 그 팬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준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당시 그때 느낌은 정말,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왜 만들어주지 하는 생각을 받았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그런 저한테 기억에 남는 선물이고요. 저희 셜록 현준이니까 그 영국에 가셨다가 셜록 홈즈 모자를 사가지고 선물해 주신 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원래 창문이 없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문을 뚫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건축에서 제일 아까운 게가 어디냐 하면은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한 50cm씩 이렇게 들여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옆집, 뒷집 이런 데하고 사이에 짜투리 공간으로 다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거의 1m 정도 되는
공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공간은 거의 못 쓰는 거죠. 이쪽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뒤로 갔다면은 바짝 붙었다면은 앞에를 더 널찍하게 쓸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걸 뚫어가지고 밖에 보이는데 정말 최소한의 공사비로 만든 담장이 있겠죠. 사실은 건축가들이 쓸 수 있는 최하수인데 벽화 그리는 거거든요. 돈 제일 적게 들이고 그래서 홍대에서 벽화 동아리가 있어서 돈 주고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챘겠지만은 이게 나이 먹으면 자연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닥은 잔디바, 막 저기 대나무숲, 심지어는 바닥에 깔려있는 저 카펫도 이렇게 표본 무늬로 되어 있는, 저것도 어떤 유튜브 보시는 분이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동물 가죽 깔아놨냐고. 근데 아니고요. 저 그냥 유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웃기잖아요. 보통 그 실제 동물 가죽인데 얘는 그냥 동물 가죽 흉내낸 그런 카펫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스위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해가지고 기프트샵에서 사가지고 둘둘 말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저런 것들을 놓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림도 이 자연을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동물들 좀 그려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이제 이거는 저희 사무실이 만들었던 모형들을 좀 쭉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진짜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모형을 대부분 다 선호하죠. 모형을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젊었을 던 시절에 그걸 만들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건축 모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모형 만들 때 보면은 중간에 디자인 프로세스 할 때 모형을 많이 만들고,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의 모형은 이제 최종안이 다 나온 다음에 만들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사실은 시공하기 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는 느낌과 종이를 잘라서 붙여서 쌓는 느낌은 완전 다르거든요. 실제로 붙여서 쌓는 그거가 훨씬 시공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형을 잘라서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시공할 때 이런 코너 부분에 디테일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형 만드는 거는 다시 꼭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저희 사무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설계비를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막 인턴들이 밀려올 때, 그럴 때 할 수 있겠죠. 저는 모형을 진짜 학창 시절에 정말 모형의 달인이었죠, 제가 나중에 올라가시면 학창 시절에 만든 모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나름 진짜 한 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눈이 침침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 진짜 그거는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모형 잘 만드는 사람을 직원으로 둬야죠. 저 그림은, 저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옛날에 한번 전시회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한 건데, 이거는 뭐 컨셉이 촉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잖아요. 촉근 이론의 핵심이 모든 게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면 끈이다. 그 개념으로 그냥 일단 못을 쫙 박은 다음에 그 실리밴드를 갖고서 묶어가지고 막 약간 잭슨 폴락 그림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네, 저는 과학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들이 제일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뉴튼 같은 사람들은 사고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서 전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상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거를 증명해내는 또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2층으로 올라가시죠. 저희가 사실은 2층을 저희 전시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상설로 뭐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니고 북토크를 저희 여기서 한번 했었고, 단기간으로 그런 이벤트성의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2층은 꾸며놨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을 저희가 그래서 하나 지었어요. 이 갤러리의 이름이 이제 Plate to Place라는 뜻인데, 이 플레이트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획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플레이트, 접시인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가 음식도 담아 먹고 하죠. 그리고 가장 큰, 건축가들이 꿈꾸는 거는 건축물도 짓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이고 어떤 뭐 사회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게 공간의 가장 큰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플레이트지만은 이제 플레이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로고는 이제 빠른 손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되게 너무 마음에 들게 디자인을 잘 해주셨어요. 한 방에 오케이가 난. 이거 되게 재미납니다. 제 인스타에 가면 있는데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요거 4배 돼서 그 넓은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여기 끼어 들어가서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라고 되는 그런 로고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은 이 공간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큰 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그마한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것들. 보통 이런 전시장을 이제 빌려주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전시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 스태프분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그림을 팔거나 할 때 그걸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도 필요하고, 그림을 또 엑스트라로 보관할 창고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성령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임대할 때 창고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불편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를 철거를 할까 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근데 이게 워낙 정신없는 모양이니까 다 백색으로 칠을 하면은 되게 그 낮에 보면 되게 예뻐요. 햇빛 들어올 때 오브제로서 이렇게 3층으로 가보시죠.